삼자 압수조서에 피의자로 적시한 걸 단순 실수로 치부했고 검사 일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실수나 오류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언권을 달라며 청문회장에서 고함을 치는 등 막무가내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게 할까?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2박 3일간 구치감에 체포해둔 데 대해서도 재출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랬다며 태연하게 이유를 설명했고 구치소로 가시게 하면 또다시 출석 불응하실 것 같아서 영장에 의해서 오히려 청문회를 연 여당 국회의원들을 걱정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의원님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에 재창영을 실장님이라고 표기해 마치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연상시켰다는 녹취가 재생되자 재창영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야 재창영으로 들린다고 했고 뭐로 들리냐고요? 지금 재창영으로 들립니다. 정진상 실장입니까 이게?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들리긴 하지만 결국 1기 수사팀으로부터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집어넣고 배임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프레임에 맞춰서 민주당은 검찰의 만행에 치떨리는 노여움이 든다며 수사권 박탈을 강조했습니다. 목에 빳빳이 들고 삿대질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무례하게 구는 국가 공무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검찰입니다. 검찰 깡패들입니다. 참 구제불능인 자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고 검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진짜 국가폭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정조사입니다.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적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21일과 28일 추가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수사팀의 실무검사 등 특검이 조사하려는 검사 3명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한 검사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요청에 귀국이 곤란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4년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최모 검사는 김 씨에 대한 종합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최 검사는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공식 소환 조사에 불응한 이후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 상황. 종합특검이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최 검사가 귀국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검사는 오늘 수사팀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서에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도 자녀 학교 문제 등 상황을 종합하면 귀국하기 심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장기간 이어온 수사에서 선배 검사들이 의견을 주면 이를 반영해서 정리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윗선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특검은 또한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 직전인 2024년 9월 수사팀의 결론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대검 연구관 임모 검사도 조사 대상으로 측정했습니다. 임 검사는 김건희 씨가 시세 조종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렵기는 하지만 만약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를 제공했다면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임 검사 역시 현재 미국에서 해외 연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술을 무혐의 처리했던 수사팀 소속의 장모 검사 또한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사 3명이 공교롭게 모두 해외에 있는 상황. 하지만 참고인 신분에 대해선 귀국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자가 적극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검법 26조 조항을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가 동물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고기 등을 먹으며 야산에서 버티다 마취총을 맞고 생포됐는데 뱃속에서 낚싯바늘이 발견됐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물망과 마취총 든 사람들이 수로에 주저앉은 늑구를 급히 끌어올립니다. 좀 잘 쉬어요. 오케이. 산소 드세요. 일단 빨리 옮길게요. 늑구는 탈출 열흘째인 오늘 새벽
동물원에서 2km가량 떨어진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수로에서 포획됐습니다. 자취를 감췄던 늑구가 열화상 드론에 다시 포착된 건 어젯밤 11시 45분쯤. 곧 늑구의 위치가 파악되자 수의사와 동물 전문가가 20m까지 접근했고 마취총을 쏴 허벅지에 맞췄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 상태여서 튀어나가면서 아주 다행히 허벅지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근육 마취가 잘 되었고 수색당국은 마취총을 맞고 이곳 수로까지 도망치다 쓰러진 늑구를 끝내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늑구를 봤다는 신고에 6시간 넘게 수색했지만 성과가 없어 포기하려는 순간 늑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아니면 못 잡겠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예민해지고 더 빨라졌기 때문에 3일 전보다. 늑구의 위에서는 물고기 등을 잡아먹다 삼킨 2.6cm 길이의 낚싯바늘이 발견됐는데 곧바로 제거 시술이 이뤄졌고 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동물원 측은 늑구의 건강이 회복되면 엄마와 아빠, 남동생과 함께 살던 공간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이 늑구의 복귀를 많은 시민들이 반기는 가운데 SNS를 중심으로 늑구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짚어봐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매일 밤 늑구를 찾아 나섰다 늑구를 발견했던 20대 청년은 늑구의 무사 귀환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 주변에 또 더 맴돌다가 집에 가서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월드의 슈퍼스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 인근 마을 주민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근처에 우리 친구도 살아갖고 조심해라 그러고 불안한 점 맘 놓고 다닐 수 있잖아요. 늑구가 건강해진다면 올해도 한번 늑구 보러 가겠습니다. SNS에서 국민 늑대로 불리며 유명해진 늑구의 무사 귀환 소식에 영국 BBC 방송 등 외신도 주목했고 SNS에서는 대전 유명 빵집인 성심당에서 늑구 빵을 만들거나 대전시에서 늑구 굿즈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광상품 아이디어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동물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육 방식을 재검토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야생성을 가지고 굴을 파서 탈출하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생태적 특성이나 이런 게 동물원에서 잘 고려가 되는지. 늑구 수색에 3,000명이 넘는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부담이 발생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2차, 3차 방지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동물원 측은 늑구가 열흘간 여러 동물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염병 증상을 관찰할 계획입니다. 또 대전 오월드 재개장도 보강공사가 이뤄진 뒤 결정될 방침이어서 시민들이 늑구를 만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전효정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숨진 3살배기 아이 부모의 휴대폰 대화 내역에서 장기간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대 아버지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숨진 아이에 대한 학대가 수년에 걸쳐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20대 아버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때렸다, 왜 심하게 때렸냐 같은 부부간 대화가 상당 기간 연속적으로 나온 겁니다. 애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얘기하거나 숨진 아이를 미워하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초 폰으로 머리 세게 때리는 게 어디 있냐, 오빠가 맞아도 아파할 거다 같은 내용의 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당국자는 사건 발생일인 지난 9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학대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생후 47개월, 숨진 아이의 나이를 고려할 때 생애 절반 내내 학대받은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친모의 가담 정도도 큰 것으로 보고 대화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아동학대 전담수사팀은 오늘 친부의 주소지와 관련자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아이가 다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학대 도구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머리 외에도 발목과 무릎, 턱 부위 등 몸 곳곳을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친부와 친모 두 사람은 모두 학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경찰은 친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친모를 상대로도 학대 가담 정도와 고의성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학생에게 당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권리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예비후보 측은 돈은 줬지만 당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지난해 8월 이 학부모의 자녀는 고등학생 때 다녔던 학원 원장으로부터 SNS를 받았습니다. 계좌에 돈을 넣어놔라. 돈이 없어서 당비가 안 빠져나가면 권리당원 권한이 박탈돼서 경선 때 투표를 할 수 없다. 학생에게 12,000원을 보낸 뒤 당비가 빠져나가는 계좌에 돈을 넣어놔야 권리당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전한 겁니다. 이 글을 보낸 학원 원장은 올해 6월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입니다. 이 원장은 또 입당 원서를 사진으로 보낸 뒤 가입에 필요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가입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아들이랑 친구들이랑 해갖고 성함,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통장번호 그 인적사항을 보내줬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해당 학원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인터뷰를 거절했고 예비후보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비후보는 자신의 배우자인 원장이 보낸 SNS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당비를 대신 내준 게 아니라 함께 먹었던 밥값 중 일부를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SNS 내용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이었고 입당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그 유권자로서 독려를 할 수 있고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투표 참여 독려는 당연하잖아요. 해당 정당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과 예비 후보자 측의 주장이 다르고 정당은 수사권이 없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법안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의원도 현행 5명인 비례대표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역구를 둔 강원도 의원은 44명인데 인구 증가로 도의원 정원 증가 가능성이 있어 강원도 의원 정원이 최대 4명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지우기 힘든 12년 전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강릉에서 어제 저녁 추모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에는 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애도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강릉의 한 성당. 신자들과 시민들 200여 명이 모여 12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 있는 아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회사를 강릉 시민단체들과 함께 봉헌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더 인간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종일관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기도에 담아냅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억울하게 희생되는 이들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추모 기도회는 1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성당 안에는 1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저마다의 사연들이 간절함을 더했습니다. 2003년도에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습니다.
10살이었던 제 딸을 잃었었는데 그 딸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월호 300여 명의 그 세월호 희생된 그 희생자들의 부모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제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12년째 해마다 4월 16일이면 어김없이 거리엔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깃발이 걸리고 성당에서는 추모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독교와 천주교, 성공회에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당연히 마땅히 또 우리 희생자들 넋을 기리고 또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일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2년의 시간으로도 씻어내지 못한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또 한 번의 4월 16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필요의 경우 농협을 통해 전체 물량의 97%가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제품 재고와 원자재 재고를 감안하면 7월 말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업용 필름도 농협 경제 지주를 통한 지역 농협 공급 가격은 동일하고 재고가 부족한 지역은 지역 간 물량 조정을 통해 봄 영농철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넘게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되는 원주 새벽시장이 겨울 휴식을 마치고 오늘 개장했습니다. 당일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겨우내 황량했던 원주천변이 이른 아침부터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당일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가지고 나와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농업인 새벽시장입니다. 제철을 맞은 두릅과 달래가 이곳저곳에서 푸릇하고 생기 어린 농업인의 너스레가 이제 막 시장 문을 연 아침 공기를 덮입니다. 싼 거예요. 이거 내가 싸게 파는 거야. 하나씩이야.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킨 베테랑 농업인에게도 매해 첫 시작은 여전히 신바람 나는 날이라 새벽 시장에 나오게 된 이야기만으로도 말에 절로 가락이 실립니다.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작업해오느라고 아주 애썼어. 이거 오늘 농협도 가져가야지. 여기도 가져와야지. 이거 해놓으라고 아주 이 시민들 아주 싱싱한 거 공급해라. 날라리 힘들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2년째를 맞은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재개장했습니다. 지역 232개 농가가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장터가 매일 아침 원주천에서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자와 직접 대화하며 신선한 농작물을 만난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사고 싱싱하고 잘 나와요. 잘 나와서 또 떨어지면 또 오고 그래. 항상 신선함과 청결함 그리고 오고 하는 정 특별한 날씨 이변이 없는 한 저희는 운동 삼아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집도 이 근처라서 여유 있게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방문객과 매출 모두 늘면서 시민들의 호응도 꾸준합니다. 2022년 67억 원 규모였던 매출은 지난해 79억 원으로 38만 명이던 방문객은 46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새벽시장 측은 올해 방문객 47만 명과 매출 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근한 봄 내음을 싣고 찾아온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원주천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6.3) 지방선거 강원시장 군수 후보 대진표가 다음 주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철원과 횡성, 강릉, 동해, 삼척 등 5개 시군 후보들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춘천과 홍천, 철원, 평창 등 4개 시군 후보들에 대한 결선 투표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합니다. 한편 지난 14일 후보 대진표 관련 보도에서 양당의 후보가 확정된 도내 시군은 9곳이 아닌 10곳으로 바로잡습니다.
강원도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이 오늘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또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인제와 강릉 등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50%를 감면해줍니다. 강원도가 2030년까지 358억 원을 들여 빈집 7,091호의 43%인 3,050호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일률적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 모델을 발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시군 단위를 넘어 광역 차원의 통합관리와 전문성을 강화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을 개발해 오는 10월에 고등학교에 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강원 수능형 문항 분석 연구회를 운영하며 수능형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수능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적합성 검토, EBS 수능교재 간접 연계 방식 분석, 난이도 조절을 통한 변별력 확보 등을 논의하며 최적의 문항을 선별합니다. 강원FC가 내일 오후 2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전북 현대모터스를 상대로 시즌 3연승에 도전합니다. 강원은 김대원과 김건희 등 공격수를 앞세워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2024년 7월부터 22경기째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강원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전북과 순위를 맞바꿔 리그 12개 팀 가운데 3위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관광정책의 방향을 체류형 관광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청에서 올해 춘천시 관광정책 자문단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소양 아트서클을 중심으로 한 수변 관광자원의 명소화와 공지천, 415 248 등 도심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체류형 동선 구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정지연도 어쩔 수 없나?